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졌다고 해외에서 보호받기는 어렵다. 대사관은 단순한 행정기관일 뿐 개인을 지켜주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하우란 한국 이름 김동혁입니다. 저는 연변 출신 조선족이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과 의사입니다.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국 전쟁 때 부산에서 피난 가셨다가 다시 중국 연변으로 이주하셨어요. 항상 마음속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인 조국 대한민국을 품고 살았습니다. 중국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20년간 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실력을 쌓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랜 노력 끝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서울 세종병원에 초청을 받아 한국에서 의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려던 그날이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에 든 대한민국 여권이 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주 들려주신 부산에서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부산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곳 사람들은 가장 따뜻했다라는 말씀과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건 한국의 의사들이었다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노인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조선족 출신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한국 사회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던 그 순간 등 뒤에서 냉랭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동혁 씨. 뒤돌아보니 검은 제복을 입은 3명의 중국 공안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김동혁 씨, 불법 장기 매매 및 위조 의사 자격증 사용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혐의였어요. 20년간 외과 의사로 일하며 단 한 번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안은 이미 수갑을 꺼내들고 있었죠. 여권을 들어보이며 항변했지만 공안은 비웃으며 제 손에서 여권을 낚아챘습니다. 한국 국적이면 뭐 내가 한국에서 환자를 살린다고 해도 여기선 그냥 조선족일 뿐이야. 그 말에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이것이 악몽이 아닌 현실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으로 가는 꿈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공안들에게 끌려 공항 한쪽에 있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억울했으니까요. 아내와 아들은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자 조사실의 냉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안 중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책상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서류 위에는 제 사진과 함께 병원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김동혁, 너의 동료 왕리안이 불법 장기 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왕리안은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병원의 동료였어요. 항상 돈에 집착하던 의사였고 저와는 의료 윤리에 관한 견해 차이로 자주 마찰을 빚었습니다. 왕리안 박사와는 3년 전부터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법 행위와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안은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작년에 찍힌 듯한 사진 속에는 왕리안과 제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기억도 나지 않는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3년간 왕리안을 만난 적이 없어요. 너희 조선족들은 다 똑같아. 중국에서 돈 벌고 기술 배워서 한국으로 튀려고만 하지. 그 말에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한국 대사관과 연락하게 해주십시오. 너 같은 조선족이 한국 국적을 쉽게 얻었겠어? 냉철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안들은 제 말을 무시한 채 서로 중국어로 대화했어요. 저는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 강압적인 태도로 돌아왔죠. 좋아, 연락해보자. 하지만 한국 대사관이 조선족 한 명을 위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넌 그냥 조선족일 뿐이야. 그 말에 제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자부심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누구도 그 정체성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겁에 질려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떠났을 테고 서울 세종병원에서는 제가 오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공안 중 한 명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저에 관해 문의하고 있었죠. 김동혁이라는 사람이 불법 장기 매매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공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동혁 씨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정식 의료 면허를 보유한 외과 의사입니다. 즉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정당한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국 대사관이 저를 위해 나선 것이었어요.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조국이 저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공안은 전화를 끊자마자 더욱 강압적인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대사관이든 뭐든 여기는 중국이다. 우리 조사가 끝날 때까지 넌 여기서 나갈 수 없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분노와 고집이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임 공안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외교 문제? 그런 건 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그저 범죄 혐의자를 조사하는 것뿐이야. 조사실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주임 공안이 다시 서류 더미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며 시간을 끌고 있었죠. 그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사진 속에는 제가 환자와 상담하는 모습이 있었고 배경에 왕리안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그저 일상적인 병원 모습입니다. 왕리안과 같은 병원에서 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불법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그 증거라는 것들은 모두 조작됐거나 오해입니다. 그 순간 공안이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았어요. 그의 얼굴이 제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듣고 있나? 내가 뭐라고 짓거려도 여기서 널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 한국 대사관, 그들이 널 위해 뭘 할 수 있겠어? 그 순간 문이 3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한 명은 분명 한국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중국인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영사 박정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중국 외교부에서 오신 리 국장님이십니다. 주임 공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급히 제 멱살을 놓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리 국장이 날카로운 중국어로 공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박 영사가 리 국장과 공안들에게 뭔가를 말하는 동안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출국하려던 비행기는 이미 떠났을 테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조국 대한민국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직 조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곧 변호사도 도착할 예정이고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던 나라, 그분이 사랑하시던 부산이 있는 나라가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공안들의 눈빛에서 여전히 적대감이 느껴졌으니까요. 이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영사와 중국 외교부 관계자의 등장으로 상황이 다소 진정되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평온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외교적 압력에 마지못해 물러났을 뿐이었습니다. 협상 끝에 저는 임시로 조사를 중단받고 공항 근처 호텔에 머물게 되었어요.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중국을 떠날 수 없었고 공안의 감시 하에 있었죠. 하지만 최소한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들어서자 가족들이 달려와 저를 꼭 안았어요.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에게 상황을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호텔 전화기가 울렸어요. 박정호 영사였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와 함께 호텔로 오겠다고 했어요. 영사는 솔직히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계속 압력을 넣고 있었어요. 왕리안 박사의 사건이 생각보다 큰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무고하다 해도 일단 이런 큰 사건에 이름이 오르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거였어요. 더군다나 중국에서는 외국인, 특히 조선족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아내와 아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와 할아버지의 꿈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박정호 영사와 중국인 변호사가 호텔에 도착했어요.
변호사는 공안이 왕리안 박사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저를 공범으로 지목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그가 왜 저를 끌어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공안이 한국 국적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적 회복 과정에서 위조 서류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국적 문제까지 의심받는다면 한국 정부의 보호도 약해질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국적 취득 과정의 모든 서류, 왕리안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한국 병원 초청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모든 서류는 확실했지만 중국 공안이 그것을 인정할지는 의문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다시 공안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영사가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베이징의 스모그가 도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의 불투명한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공안청으로 출두하는 차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제 여권은 진짜였고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어요. 하지만 증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임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대사관에서 이미 한국 법무부와 연락해 국적 취득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공안청 건물은 위압적이었습니다. 높은 콘크리트 벽과 삼엄한 경비가 저를 압박했어요. 변호사와 영사가 함께 있어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신문실에 들어서자 3명의 공안이 앉아 있었어요. 주임 공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펼쳐놓고 있었죠. 김동혁, 왕리안 박사와의 관계를 다시 설명해보게.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침착하게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왕리안과는 동료 관계였지만 3년 전부터 연락을 끊었다고요. 그의 불법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지? 공안이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어요. 그것은 제 이름이 적힌 수술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는 1년 전이었죠. 이 기록은 조작됐습니다. 저는 그 날짜에 그 병원에 있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김동혁 씨가 지난 1년간 근무한 병원의 공식 기록입니다. 해당 날짜에는 완전히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했음을 보여줍니다. 공안들은 서류를 살펴보았지만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 기록은 중국 보건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겠습니까? 공안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첫 번째 장벽을 무너뜨린 듯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 파란색 여권, 위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주임 공안이 제 여권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순간 의아했습니다. 파란색 여권이 위조 의심을 받는다니요. 저를 붙잡은 중국 공안은 한국의 여권 변경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기존 한국 여권은 초록색이었지만 새로운 전자여권은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신형 전자여권입니다. 2021년부터 색상이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됐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영사가 재빨리 자신의 여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한국 외교관과 국민의 여권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공안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들은 분명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주임 공안이 둘을 번갈아 보더니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가방에서 서울 세종병원의 공식 초청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국 의사 면허증, 국적 회복 증명서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이 모든 서류는 제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주는 증거였어요. 이것들은 모두 진짜 서류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영사가 태블릿을 꺼내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법무부 사이트가 열렸고 제 정보가 표시됐어요. 공안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주고받았고 우리는 신문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주임 공안이 돌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동혁 씨, 당신의 신원과 한국 국적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왕리안과의 관계는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한 걸음 진전이었지만 아직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러나 희망의 불씨는 피어올랐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증거들이 상황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조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요. 여전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최소한 국적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제 왕리안과의 관계를 해명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윤리위원회 보고서를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예전 병원의 지인이 기록 보관소를 뒤져 문서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사이 변호사는 서명 감정을 신청했고 한국 대사관은 계속해서 외교적 압력을 가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국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연락이 왔어요. 윤리위원회 보고서가 발견됐고 지인이 스캔본을 보내주었습니다. 보고서에는 3년 전 제가 왕리안의 의료윤리 위반 행위를 고발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그로 인해 왕리안은 병원 내 징계를 받았고 승진에서도 누락됐습니다. 즉시 변호사에게 이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왕리안의 보복 동기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공안청에서의 마지막 신문일 변호사와 영사가 함께했습니다. 윤리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서명 감정 결과도 도착했어요. 전문가의 분석 결과 수술 동의서의 서명은 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두 가지 증거로 김동혁 씨의 무고함이 증명됐습니다. 변호사가 공안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왕리안 박사는 개인적 보복을 위해 거짓 증언을 했음이 명백합니다. 공안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주임 공안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 결과 김동혁 씨의 불법 장기 매매 연루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마침내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박정호 영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됐네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눈물이 저절로 흘렀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나라, 그분이 말씀하시던 부산의 바다를 곧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병원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2주 후부터 근무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첫 수술날 다소 긴장됐지만 동시에 벅찬 감정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오자 병원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선생님, 앞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생명을 구해주세요. 조선족이라는 편견을 넘어 이제 저는 한국에서 의사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뿌리로 돌아와 그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나라에서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게 됐어요. 그 무엇보다 값진 귀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일부 동료들과 환자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느꼈어요. 그런 시선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보다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저는 다른 의사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마다 저소득층 지역의 무료 진료 봉사에 참여했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클리닉에도 시간을 내었어요. 한 명의 환자도 소홀히 대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 선생님, 왜 이렇게 자신을 혹사시키세요? 한 간호사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주변의 시선이 변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신뢰를 넘어 진정한 존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공항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국 공안의 차가운 눈빛, 조선족이라고 무시하던 태도, 그리고 한국 국적자로서 당당히 맞섰던 제 자신의 모습까지도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할아버지의 고향인 부산을 찾았습니다. 해운대 바다를 보며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부산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곳 사람들은 가장 따뜻하다. 정말 그랬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아내가 작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혁 씨, 세종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별 클리닉을 맡아달라고 제안이 왔대요. 특히 중국에서 오는 환자들을 위한 거래요. 이 제안은 제게 새로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 그것은 제가 가진 독특한 배경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강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를 통해 중국 환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게 되었고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봉사의 범위를 넓혀 소외된 지역사회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미 충분히 인정받고 있잖아요. 저는 단순히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국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요. 그 말은 제 가슴 깊이 새겨진 신념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조선족들이 편견에 시달리고 있었고 저는 그들을 위한 본보기가 되고 싶었어요. 실력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나라에서 이제 저는 그분의 꿈을 넘어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조선족이라는 배경이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이 되는 날, 모든 조선족이 차별 없이 대한민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선족에서 대한민국 의사로, 그리고 이제는 국제적인 의료인으로 성장한 제 모습을 할아버지가 보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연변에서 태어나 자란 조선족 외과 의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조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겪은 억울한 순간과 한국 정부의 든든한 보호를 직접 경험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조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에게 대한민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돌아와야 할 고향이었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한 것은 강한 대한민국과 국민을 끝까지 지켜주는 한국 정부였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국민을 지키는 강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에도 가슴 벅찬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